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안전해 보이는 세계의 금융체제 밑바닥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대한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종이로 만든 화폐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가 우리의 부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전 재산을 맡겨둔 은행과 국가 시스템 전체가 하루아침에 작동을 멈추거나 그 가치를 잃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으로 자산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제국과 화폐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동안 단 한 번도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지 않았던 유일한 자산의 움직임에 전 세계 자본의 최상층부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통제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게 된 것일까요? 과거 1998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IMF 외환위기 시절 국민들이 장롱 속에서 꺼내놓았던 그만 돈의 가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시 온스당 28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던 국제금 시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전례 없는 역사적 최고점을 끊임없이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금 시세는 온스당 5,000달러를 가볍게 넘어서며 불과 1년 만에 30%가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고 한국의 금한돈 가격은 이미 60만원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았던 225톤의 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32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산이 됩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상승률은 1979년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전 세계가 극심한 지정학적 공포에 떨었던 시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는 이자를 주지 않는 실물 자산인 금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경제학의 오랜 상식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 시장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금값이 폭등하는 과거의 경제 교과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평범한 대중들입니다. 자산시장이 얼어붙고 코스피가 하락하며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 동안 누군가는 여전히 은행 예금의 작은 이자에 만족하며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은행 예금에 2천만 원을 넣어둔 이들이 고작 150만 원 남짓한 이자를 받으며 안도하는 사이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본 자산가들은 이미 거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전전하고 주식 차트의 빨간불과 파란불에 일희일비하는 동안 진짜 부의 흐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성실하게 은행에 저축해두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은 국가가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소리 없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화폐의 숫자는 그대로이지만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약탈이 매일 아침 우리의 지갑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금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리고 있는 진짜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움직임의 배후는 탐욕의 눈먼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을 통제하는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들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000톤이 넘는 금을 시장에서 쓸어 담았으며 이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막대한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대한민국 연간 국가 예산의 5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이 오직 금을 매입하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사랑하던 미국 국채와 달러를 버리고 이자도 나오지 않는 무거운 금덩어리를 창고에 쌓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 첫 번째 본질은 바로 달러의 무기화와 그로 인한 신뢰의 붕괴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과 서방 진영은 러시아가 서방 금융 시스템에 보관해 두었던 외환 보유액 3천억 달러를 하룻밤 사이에 동결시켰습니다. 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쌓아 올린 자산이 미국의 시스템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음을 전 세계가 목격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중국과 인도,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흥국들은 거대한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의 뜻에 거스르면 우리의 자산도 언제든 지워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국가들은 즉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매도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해서 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총 부채는 3,480조 달러로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총 GDP의 30배가 넘는 기형적인 액수입니다. 국가 채무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지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올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내 부채를 희석하는 것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개혁 대신 가만히 앉아 돈을 찍어내는 통화 발행의 유혹을 선택해왔습니다.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종이 화폐와 달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금의 양은 매년 겨우 1%에서 2% 내외로만 증가할 뿐입니다. 결국 금값이 오른 것이 아니라 수없이 찍어낸 달러와 원화의 가치가 종이장처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현상의 정확한 본질입니다. 역사는 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며 인간의 탐욕과 시스템의 눈속임은 대중들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 명백하고 거대한 위기의 신호를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주입한 금융의 착시 때문입니다. 은행 연간 예금 이자가 몇 % 올랐다는 소식에 기뻐하고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에 환호하는 사이 우리는 거시적인 화폐 가치의 침몰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1980년 미국 연준의 폴 볼커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 금리를 무려 20%까지 올렸을 때 금값은 처참하게 폭락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들은 그 과거의 기억에 갇혀 고금리 시대가 오면 금은 끝났다고 확신하며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단순한 유행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계 경제는 3,480조 달러라는 거대한 부채의 늪에 빠져 있어 부채 이자 부담 때문에 과거처럼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단적인 처방을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지배자들이 금값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마저 봉인되었다는 사실을 평범한 대중들만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상 가장 영리하게 자산을 지켜왔던 상위 1%의 자산가들과 대형 자본들은 이 대전환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단순히 자산의 수익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가 영국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자국의 금 수백 톤을 직접 비행기에 실어 자국 영토로 들여온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서방의 금융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된 시점에서 진짜 생존 전략은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리적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제권 밖에 존재하며 그 어떤 국가 권력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없는 진짜 자산으로 부의 축을 이동시키는 것, 그것이 자본의 최상층부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그들은 달러의 가치 하락과 세계 금융 질서의 붕괴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다가올 새로운 화폐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0년 가까이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달러 중심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지금 완만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붕괴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금값의 폭등은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치부할 수 없는 세계 금융축의 대이동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상식이라 믿었던 금융 시스템의 규칙들이 무너질 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의 자산은 소리 없이 증발할 것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화폐와 자산은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지적각성을 이루는데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금융 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존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